이제처럼 그 영양실조 갈비가 막 보이면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게 목이 너무 가늘해서 자기 머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때 머리 바로서 하고 이렇게 턱 치면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리고 이러 못 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있다가 흐뜩흐뜩 하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병동에 들어가게 되면 애가 엄청나게 살이 찝니다. 그게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몸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쑥 넣게 되면 다리나 이렇게 손이 이만큼씩 들어가요. 아이고야. 그만큼 몸이 그렇게 말랐던 몸이 무기로 가득 차가지고 눈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물이 그 부었던 물기가 다 빠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씻고 마실 물조차 없어 가난한 나라의 병이라 불리는 장티푸스와 결핵, 폐렴을 앓다가 죽어간다.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은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태. 오히려 아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거리로 나가 떠도는 아이들은 최대 10만 명. 오늘 이만갑에선 김정은 정권, 북한 아동 인권 실태를 전격 파헤쳐본다. 충격 고발, 아동 인권 지옥 북한. 네, 오늘은 먼저 김정은 정권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아이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입장들을 대변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12살에 북송돼서 북한 구호소에서 생활했던 한옥선 씨 모셨고요. 네. 네, 그리고 북한에서 12살부터 남의 집에서 노예 노동을 했던 김은설 씨 오늘 반갑고요. 자, 그리고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꽃제비로 살았던 김혁 씨와 이형석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네. 옥선 씨, 오랜만이에요. 아, 네. 지난번에 북한 구호소 이야기로 굉장히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예. 배가 고픈데 그 배를 못 채우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니까 배는 더 고프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들어와야 그럼 1시간쯤 이렇게 허락받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쓰레기장 가기 바빠요. 근데 쓰레기장 가서 먹을 게 없나 이러고 엄청 쓰레기장 뒤지는데 먹을 게 당연히 없죠.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니까 그냥 과자 같은 거 먹다 버리거든요. 그럼 그 과자 봉지를 주워서 냄새가 안 맡잖아요. 그거 막 혀로 핥고 그러다가 돌아다니면 살구철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구를 먹으면 씨를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서성이다 주변 서성이다가 살구씨 버리면 그거 주워가지고 돌로 깨서 먹고. 우리 옥선 씨가 정말 과거에 겪었던 거는 너무 기가 막힌 수준인데 지금 뭐 얘기 들었지만 너무 밝고 예뻐요. 윤설 씨는 북한에서 네. 됐죠? 저는 이제 머슴살이를 했잖아요.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꽃집이나 다름 없었거든요. 길 가다가 이제 옥수수 뻥튀기가 이제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막 가서 막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서 저 먹고 싶은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예 없을 때 가서 주워서 먹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마당 가게 되면 이제 뭐 조갯살이라던가 견과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진열해 놓고 팔아요. 근데 이제 돈은 없고 배는 고픈데 이거 얼마예요? 라고 그냥 괜히 물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손으로 한 손으로 해서 한두 개씩 훔쳐서 이제 그래서 먹곤 했었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옛날 생활하면 머슴 생활을 했어요. 머슴 생활. 자, 지금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겪었던 아주 서러운 경험, 그리고 또 뭐 꽃제비 생활, 오늘 하나하나 아주 정말 가슴 시린 그 충격적인 증언들 오늘 이어지겠습니다. 예, 먼저 김혁 씨. 한국에서 최초로 꽃제비에 관한 논문을 썼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쩌다가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됐나요? 제가 꽃제비 생활을 한 거는 7살부터인데요. 1989년이었고요. 7살에 집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7살부터 집을 뛰쳐나가면서 끊임없이 잡혀 들어오고 또 잡혀 들어오면 또 다시 도망치고 이걸 반복을 했고요.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일 때는 맞아도 이 맞는 아픔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도 굉장히 많이 자게 되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잠만 자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이제 좀 미지근한 곳에 가서 구멍 파고 들어가서 자다 보면은 얼어 죽는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 꽃제비들이 그때보다 좀 더 상황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000년도 초반쯤에 이민반 회의를 열었는데 당 쪽으로 그런 회의가 나왔어요.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장기 밀매를 당하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어른들이 뭘 주면서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네 이렇게 하면서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꽃제비들이 이제 장기 밀매를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자 좀 전의 얘기는 이제 꽃제비들이 살아가는 데서 이제 겪는 이제 그런 거를 더 한 수위도를 높여서 이제는 중국 쪽에서 장기 밀매로 팔아먹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또 살 때 꽃제비 신분으로 중국인한테 이제 신부로 팔려온 애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한 40살 정도가 됐는데 애가 14살짜리 애가 신부로 팔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이죠. 네 그때 그 애를 어떻게 좀 구해줬었는데 걔가 끝내 어디로 갔는지 도망을 갔는데 몰라요. 지금 한국에 왔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걔가 꽃제비 출신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 경우 너무너무 처참한데, 자, 김혁 씨, 지금 상황도 꽃제비들 뭐 이 상황은 열악하겠죠? 사실 요즘 꽃제비들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범죄에 이용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예컨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마약 만 한다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흥이라고 하는 공간이 마약을 생산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때문에 함흥에서 무산이나 혹은 온성 지역으로 국경 지역까지 마약을 나눕니다. 아이고. 꽃제비는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친구들, 다시 말해서 잘 숨어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범죄에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꽃제비들이 되게 구걸하고 빌어먹는 그런 수준이었고 조직화가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꽃제비 친구들이 제 나이 또래거든요. 30대,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훔치는 존재에서 이제는 공생 관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왕초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이거 완전 내 이야기네. 그렇게 정말 놀랐어요. 예, 꽃제비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아동 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 최악의 정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을 겪으신 분이 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고아원에서 무려 7년 동안 생활했던 이위력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이위력입니다. 저는 한순간에 북한에서 고아로 7년을 살았는데요. 저 인생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고아원에서 살았던 7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게 잘생겼고. 멋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위력 씨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 아버지가 보안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보안을 하면서 이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시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셨어요. 그 후 어머니도 중국으로 이렇게 돈 벌러 간다고 가셨던 게 그게 팔려간 거였고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제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실종. 네, 그런데 그 소문에 의하면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소문인데 저 눈으로 정확히 보지 못해가지고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저 8살 때인데요. 누나는? 네, 누나는 10살 때였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에 그렇게 부모님을 잃고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고아원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까맣잡잡하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넥타이를 메고 밥 먹으러 간대요. 근데 줄을 딱 섰더라고요. 선생님이 앞으로 가! 선생님 그때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불러도 되나요? 네네네. 우리 가슴에 펄펄 날려라 소년다 붉은 넥타이 장군이 품에 억세게 자란 우리는 소녀군이다며 착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장군님 품에 억세게 자라기는 뭐다 이렇게 눈만 딱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밥을 주는데
묵직가루라고 혹시 아세요? 네? 묵직가루라고 옥수수 가루가 있습니다. 짝강냉이를 만들고 남는 그런 가루가 있는데 갈아서 가루를 가루, 볶고 그 망가루도 또 보드라운 거 볶고 그 위에 뜨는 거 거친가루. 제 이런 거 뜨는 거 제일 그거- 못 먹는 네. 옥수수 누까지라면 나가는 그래서. 그겁니다. 네, 묵직가루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데. 그 밥을 제자리에 앉아서 딱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줬던 밥이 백김치하고 소금 시라짓국 그리고 그 묵직가루 밥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안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그렇죠. 그래도 나름 그래도 할머니네 집에서도 그렇고 아버지 엄마가 그래도 좀 생활이 좀 좋았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했었는데 막 이런 뚝물 같은 돼지 뚝물 같은 예, 그런 걸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거리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끝났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서는데 저 혼자 밥그릇에 저가 먹지 못했던 밥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애들 보니까 눈이 굴리기 눈알 알굴리기를 하는 거예요. 눈알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 밥을 남은 밥을 보고. 먹으려고? 네. 네, 근데 옆에 애가 탁 이러니까 밥그릇이 축축축축 떠는 게 벌써 저 앞에 딱 빈 그릇이 하나 탁 남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기가 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이틀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음식 쓰레기통 모아두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이틀, 3일 지난 냄새는 그래도 음식 냄새가 살짝 나지만 한 3, 4일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썩은 냄새. 지난 냄새는 썩은 냄새가 살짝 나요. 뭔지 알아. 그런 냄새와 그냥 쉽게 말해서 악취 냄새가. 이게 아마 염장부 그런 데서 나는. 네. 아니 그러면 씹질 않고 그냥 주니까. 왜 먹을 거 그렇게 안 줘요? 그럼 애들이 키가 다 안 클 텐데. 아무래도 그 이제 같은 묵직가루 밥이라든가 그런 기름기 없는 밥을 뭐 5, 6년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저도 아이가 넷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밥 먹는 걸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고 그런 나이예요. 그때 고아원을 가셨잖아요. 되게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미래 씨는. 어떠셨어요? 그 거기서 생존하는 그 방법 가운데서 그 요령이 있는데요. 그게 밥 먹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그 이제처럼 이런 묵직가루나 그 짝강내 강내밥을 주는데요. 그 강내밥을 1분도 안 되게 먹거든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먹게 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뭐. 한 이틀을 굶다가 저도 결국은 먹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씹었습니다. 그 옥수수 그 묵직가루 밥을. 그러니까 씹으니까 그 형들이랑 옆에 선배들이 이렇게 등을 딱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너가 안 된다고 며칠 못 견딘다고 씹지 말고 그 소금 국물을 엎어가지고 이렇게 쑥 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네. 예, 이렇게 쑥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되니까. 씹으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배고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면 안 되고 그대로 먹어서 장시간 가야 그게 다음 끼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시고 먹어 뭐 이런 게 없는 거네. 식사가 아니네요, 그건.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이것처럼 먹는 일반 식사가 아니죠. 그냥 밥그릇에 국물을 쏟고 이렇게 쑥 마시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죠. 고난의 행군 때 그 묵직가루를 기본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 묵직가루 밥을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까실까실한데요. 쓴약을 먹을 때 씹어 먹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물이랑 함께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묵직가루에다 국물을 넣어갖고 싹 이렇게 저어갖고 쑥 넘겨요. 그러다 보게 되면 배에 이렇게 쌓입니다. 변으로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름이 없다 보니까 대장에 다 막혀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하잖아요, 밥을. 그러다 보면 또 먹고 하면 밑에서는 나가지 않고 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가 사진에 보면 그 임신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밥을 먹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몰래 계속 주워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이것저것 먹으면 배는 계속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불러다가 그 손에라 그 비누를 칠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 부분에라 비누를 이렇게 막 보내렸다 손을 쭉 애를 털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네, 강제로 털어내는. 근데 그게 엄청 고통스럽지만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사실 저 고아원을 저도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사실 저희가 있을 때 96년 초 중반부터는 점점 식량이 줄어들고 97년도에는 뭘 줬냐면 옥수수 속회기를 겠다가 속대를 겠다가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줬어요. 그게 송치가루라고 그랬는데 이걸 죽을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많이 일어나고 변비 많이 일어나면서 소화가 안 되니까 당시에 죽었던 애들이 97년 여름에 여럿이 있었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변을 보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힘주게 되면은 대장까지 다 쏟아져. 한창되죠. 그러니까 관장약도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 심지거든요. 그 옥수수 심지를 갈아 먹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사실 그게 뭔지 송죽 씨한테 부탁을 해서요. 저희가 북한 고아원에서 먹는다는 송치가루 식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송치가루인가요? 이게 지금 옥수수 가루. 아까 이 삼촌 말한 그 옥수수 가루인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성취가루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예요? 그래, 이거하고 이걸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음식이에요? 네, 이거 가루인데? 아니, 똑같이? 이게 음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거는 북한의 이 가루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드랍게 간 게 아니고 망으로 탁해서 그저 한 60%가 제라고 알면 당의 제, 옥수수 그 제라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만드는 게 그렇게 거칠게 할 수 있는 맷돌을 구하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이렇게 곱게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닙니다. 네. 한때 그 북한에서 그 쫑치 그 안에 보게 되면 이거 하얀 거. 예, 하얀 게 있거든요. 네. 그걸 그 요겁니다, 염소들이 요거. 염소하고 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뭐 중앙당에서 어떤 뭐 좀 이상한 사람이 그 지시를 내린 게 소도 염소도 먹는데 왜 이걸 사람이 못 먹냐? 어이없다. 식량이 없으니까 그것만 먹어라 했는데 이것만이 이렇게 식재료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랑 묵직가루. 근데 저가 먹었던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조금 알갱이가 살짝 섞인 이런 옥수수 가루였는데 지금 만든 게 이거보다 살짝 거친 음식이에요. 자, 민용 씨. 아주 조금씩. 아유 못 먹겠다. 재원. 왜? 제 느낌은 이랬어요. 솥밥 먹는 느낌. 실수로. 솥밥. 실수로 덮밥 먹은 느낌. 아까 이렇게 불버서 마신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삼키려고 그랬는데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요. 그죠? 계속 걸려있어. 뭔가 계속.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저 친구들은 이거 한 줌 더 없어가지고 더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는 막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살짝 마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덩이가 깁니다. 이게 이렇게 주먹으로 잡으면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아이고야. 이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산에 나무하러 갈 때 먹습니다. 근데 이게 한 줌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빌려 먹고 또 주머니에 혹시 남은 건 없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도 못 드시면 저는 이걸 7년을 먹었으니까 어떨지. 네. 자, 송중 어머님은 지금 모래처럼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 이거 만들어 보라 해서 집에서 안 하고 지금 식당에 일하는데 지금 이게 왔기 때문에 식당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식당에서 다 만들면 다 만든 다음에 탁 부다니까요. 안 눈물 나서. 아이고야. 버섯이 지금 탁 입에다 여서 넘겼는데 그다음 눈물 나답니다. 이 성취가루 이것도 없어서 난 제 새끼 당장 알아들어 죽을 때 엄마 밥 할 때 난 이거 버섯 먹였을 때 그게 탁 떠올라서 울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모님 어떤가 맛을 보겠다. 우리 사장님 그것도 한 숟가락 툭 떠서 입에다 턱 넣더니 사장님 그거 제가 우니까나 할 수 없이 그거 넘기면서 이모 이거 지금 북한 사람들 먹었다는 겁니까? 그 옆에 직원들은 턱대다 다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이게 북한 사람들 대용 식량이다. 우리가 김정일이가 방침 내는 거 있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북한에서 인민들에게 허리들을 줘야 때 우리가 권한행군 강행군은 그렇다면 허리들을 줘야 된다. 그러자면 대용 식품들 많이 해설이 하자 해서 장항도 같은 거는 진짜 니탄을 계속 먹고 니탄 국시를 눌러 먹고 그거 지금 TV에다가 그러니까 신문이랑 막 다 사진 찍어서 내보낸 적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 생각나니까 야 이게 내 진짜 몇 년 만에 다시 먹으니까 제가 야 진짜 각오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다시는 이런 진짜 이걸 다시 먹는 생활을 되풀이지 않게 내 살아야 되겠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저께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이거 먹어보다가 제가 미력 씨 참 사실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맛보기 전에 그래도 사람 먹는 건데
먹을 수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를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영양실조 걸린 친구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은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설이거든요. 허약. 예, 허약 걸린 친구들 너무 많이 봤고 그로 인해서 많이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유엔에서 한때 옥수수 가루를 먹을 때 유엔에서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희 모아들을. 제가 한국에 와서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갈비뼈가 막 이렇게 아른아른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그래도 건강한 애들. 예, 그게 건강하다고요? 예, 그래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래도 조금 건강한 애들로 이렇게 찍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애들은 사진을 안 찍습니다. 죽기 직전에 애들은. 아유.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고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을 했었던 게 중국 월병이었습니다. 혹시 월병을 아십니까? 네. 빵같이 생긴. 네, 맞습니다. 그 월병을 이렇게 뜯어보면 엄청 기름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런 것을 한 1, 2년을 계속 먹던 아이들이 그 월병을 먹기 시작해서 애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거예요. 한 1년 동안에 70명 정도 왜요? 죽어나갔습니다. 왜요? 월병을 먹고 많이 죽은 이유가 저렇게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음식을 먹고 이따가 그 기름기 들어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애들이 설사를 시작한 소화가 거예요.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이거 미국 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라 월병에라 약을 탔다. 아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병을 먹고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제가 여기서 말해도 될까요? 예. 1단계는 이제처럼 그 영양실조 갈비가 막 보이면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게 목이 너무 가늘해서 자기 머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때 머리 바로서 하고 이렇게 턱 치면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리고 위로 못 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있다가 흐뜩흐뜩 하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병동에 들어가게 되면 애가 엄청나게 살이 찝니다. 그게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몸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쑥 넣게 되면 다리나 이렇게 손이 이만큼씩 들어가요. 아이고야. 그만큼 몸이 그렇게 말랐던 몸이 물기로 가득 차가지고 눈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물이 그 부었던 물기가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죽은 아이를 빗집 가마에라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그 뒷산에라 이렇게 묻는데 묘지를 묻게 되면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저가 대충 봐도 한 70, 80개 구 정도가 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방 주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네. 왜냐면 질병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염병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걸레본 병을 뭐 지금 기억으로 뽑는다 해도 한 5가지가 되는데요.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옴, 그리고 수두, 그리고 장티부스, 예, 장티부스, 그리고 뭐 콜레라, 예, 파라티부스, 예, 그런 병들. 이게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아원 같은 거에는 그 옴이 한 명이 걸리게 되면 다 걸립니다. 그렇죠. 그 걸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류황을 혹시 아십니까? 그 류황을 이렇게 몸에다 발라주거든요. 맨 가루를 발라주고 이렇게 교직원들이 그 불 가까이를 이렇게 지집니다. 사람 살을. 왜냐하면 그 옴의 그런 병균을 류황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없앤다는 거죠. 민간요법일 거 아니에요? 민간요법. 그렇게 태우기도 하고 그건 고학년들만 개별로 이렇게 베어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그 이유가 그 조금 이렇게 성인에 가까운 고학년들이니까 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따로 해주는 거고 저희 같은 저학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불을 모닥불을 학교 운동장에다 피워가지고 유황을 거기다 이렇게 탁 넣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 가까이에 원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고 선생님들이 감독을 섭니다. 그러면 그 가까이에 서가지고 몸을 이렇게 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려면 선생님이 들어가 너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몸을 지지면서 그게 무슨 치료야. 아니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어떻게 7년을 견뎠어요?
고아원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애들을 좀 도둑질 잘하는 애들하고 함께 나가서 같이 뭐 김치움, 그러니까 김치 저당포를 털거나 아니면 남이 물건을 훔쳐갖고 같이 놀아먹는 방법인데 그나마 나갔다가 제대로 들어오면 운이 좋은 거고 잡히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처럼 장군님 망신을 시키고 그리고 너희가 그런 거짓골로 나가서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우리 위대한 조선을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처럼 그 자기 목을 가늘지 못하는 그런 영양실조에 아이들이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걸로 이렇게 싸대기 한 대 어른이 성인이 때리면요 한 3m 쭉 밀려갑니다. 그래서 또 걸어오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때리고 그렇게도 하고요.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훔쳐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달리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주인이 두부를 판다면 두부 앞에 가서 그 음식을 이렇게 져갖고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러면 피가 툭툭 터지면서 먹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 땅바닥에 막 손짬에 빠진 그런 두부 찌꺼기라든가 음식 찌꺼기를 흙에까 이렇게 모아갖고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호가 뭐냐면요. 맞을 때 맞더라도 먹자. 이게 구호거든요. 그렇게 생존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구호소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좀 손이 빠르거나 좀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 북한에서는 쓰리라 그러는데 소매치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요. 가서 담배하고 술 좀 가져와라. 가서 담배하고 술 좀 가져와라. 그럼 이 친구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시장에 가서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가져와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 친구들한테요 뭐 하냐면은 어려운 일을 안 시켜요. 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구호소에 잡혀 들어갈 때 친구들하고 같이 잡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6명이었는데 상당히 소매치기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소장이, 구호소 소장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너희 3명은 나가고 3명은 여기 있어. 왜냐면은 인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명이 나가가지고요. 정말 담배, 꽈배기, 그리고 술. 이걸 엄청 훔쳐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구호소 그 선생님들한테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감시가 좀 느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친구들하고. 그 형석 씨는 그 3명 중에 소매치기단이었어요? 아니면 인질이었어요? 저는 인질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에서 작전을 짰죠. 왜냐하면 니네가 메인이었네.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아지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와라. 그리고 최대한 신임을 얻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정해서 우리가 튀자. 그래서 6명 다 저희가 안전하게 도망했죠. 저도 구호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구호소에 있을 때 저는 북송돼서 간 거잖아요. 북송돼서 가서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나라를 배신하고. 정말. 막 어떤 나라? 너의 부모님은 뭐 사람이냐 이러면서 너는 그 새끼한테 낳았으니까 너도 똑같은 막 연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저는 소매치기 할 줄도 모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일만 했어요. 살아남으려고. 안 그래도 나는 미움을 받는데 안 그래도 사람 취급 아예 못 받는데 일까지 못하면 그냥 저는 정말 아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든데 일을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잘 보려고 엄청 했어요. 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엄청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일은 잘하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고아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맞아서 죽어도 특별한 법적 대응이 없고요 굶어서 죽어도 특별한 법적 대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부형이 있으면 옆에서 왜 내 아들이 죽었냐, 왜 내 딸이 죽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도 있지만 저희 같은 신분에서는 그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서 죽어도 그냥 병모로 죽었다, 앓다가 죽었다, 맞아 죽어도 그렇게 결론이 나서 뒷살이 묵히는 겁니다. 북한에 이제 고아원하고 구호소가 있거든요. 근데 구호소는 꽃제비들이 잡히면은 수용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 수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부모가 있냐 물어봤을 때 부모가 없다 그러면 고아원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부모가 있다 하면 부모한테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요. 아니면은 그 지역 담당 보안원한테 보내요. 그래서 부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꽃제비를 하다가 한 번은
구호소에서 이제 연락이 닿았나 봐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엄마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디 있냐니까 그 구호소 소장도 말을 못하고 저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끼리 이제 옆에 가서 저 뒷산에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더니요 맨손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손에 막 피가 나요. 아유. 피가 나는데 저는 정신이 나간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 갔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근데 왜 집을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죽어 있느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뭐 어떻게 아무 말도 저희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구호소에서 한 2개월, 3개월 살다 보면요 엄마가 왔다가 자기 자식 무덤만 확인하고 가요. 차라리 구호소에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호소를 무덤이라 불러요. 아니 이게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끔찍한 일 같은데 죽어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게 담담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안 죽은 것에 진짜 감사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나 살았다.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할 때 옆에서 그 교직원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실려나가는 시체를 보면서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내일도 죽지 말아야지. 그게 내 생각의 전부였고요. 그렇게 제가 7년을 버텨서 살아간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실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텐데.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참혹한데요. 북한 어린이들의 이 처참한 상황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제 노동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아주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이게 뭐야? 아니 야, 저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냥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애들이 그냥 흙놀이 하나 보다. 그렇게 노는 줄이나 알지.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보니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애기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정말 애들 갖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궁금한 게 사실 애들이 진짜 불쌍하다를 넘어서서 이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인데 이 지나가는 어른이 말리질 않는단 말이죠. 그냥 당연하던 생각인데 이게 제가 이제 저 영상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봤는데 저게 이제 나오는 학생들이 아마 한 이민학교 4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과제를 받고 이제 그 철길에 돌을 깔라고 이제 그거 받고 과제를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딱 보기보다도 여기 학생들 되게 작은데요? 1학년도 안 됐어요? 아니 솔직히 북한에서는 이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못 자라거든요. 네, 못 자라기 때문에 저렇게 돼 보여도 이제 저 학생들이 이제 모래라든가 돌매를 나를 때 보면 여기 진짜 큰 학생들보다 훨씬 더 힘을 많이 써요. 저 옷차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모자를 쓰거나 하는 걸로 봐서 뭐 과원이나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반 학교예요. 저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저기서 작업하는 일을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저기 철도를 당간부가 어느새 와서 이제 그거 시찰하고 이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꽃밭처럼 가꾸라고 하는데 저기 큰 돌을 있으면 이제 저기서 보셨다시피 이게 망치로 이제 큰 돌을 깨서 이제 잔잔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덫이라고 싸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잘 살거나 중간쯤 사는 애들은 이제 덫이라고 싸우는데 아예 그 덫이라고 싸우질 못하는 형편이 좀 어려운 집은 이제
도시락을 못 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굶으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구간을 내어준 거를 자기가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까만 승용차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인사를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당간부가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까만 승용차를 탄 사람은 무조건 높은 사람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서가지고 까만 승용차가 지나가게 되면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애들한테 안 미안한가요? 저거 지금 사진이란 게 제가 살던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절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산속 밑에 이렇게 절길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남편이 철도 다니다 나니까 이 철도에 너무나도 잘하는데 북한에서는 저 어린 아이들을 이제 오후마다 동원시킨단 말입니다. 저 학급별로. 근데 근황시키면 모르겠는데 나는 침묵을 10개 하면 10개 이 영안에다 자갈을 차야 열어.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 채석장에서 돌을 까져다가 밤알만큼씩 그 가스를 자기 그 담당 구간 그 절길 침묵에다 깐단 말입니다. 저 일이 어느 때 제일 많은가 뭐 7, 8월 때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김정은이 남강도 현지자가 7, 8월입니다. 그거 가니까 일어서는 하느라 저 몽땅 하는데 아이들이 족이 나서 이제 일하다가 더위 먹고 일사병이 걸려서 막 쓰러지고 해가 나면 절길이 완전 따갑단 말입니다. 그 여름 막 쓰러지고. 아, 그러면 저게 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노예 노동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은솔 씨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동네에 땅구대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땅구대대 이렇게 병실을 짓는데 학생들을 좀 써도 되냐 해가지고 제가 이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이렇게 동원을 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돌 나르고 흙 나르고 모래 나르고 물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 나르고. 그러니까 물 나르고 이렇게 일을 해요? 네. 뭐 장비나 이런 것도 있어요? 장비는 이제 자기가 다 집에서 챙겨와야 되는 거죠. 그 그게 도구가 없으면 그냥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손 다치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계속 일하다 보니까 계속 피 나고 찢어지고 물집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참아가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구호소였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은 노동에 나가요. 그랬다가 해 지면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노동이 나가는 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걸 짓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을 지어주는지 우린 알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해라 해가지고 시키면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러는데 고작 주는 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제기밥 하나예요. 근데 그 제기밥이 되게 요만한데 그게 쌀알도 아니에요. 되게 쌀알도 아니어서 먹어도 먹은 느낌이 안 나고 영양가도 없고 근데 그걸 먹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누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거나 이제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내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워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학교에서 와가지고 학교 가자고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하자가 아니라 농촌 동원에 나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먹지 못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반매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 일도 힘들지만 구호소는 더 힘들고 거기다 고아원은 더 힘들어요. 네, 고아원에서 한 일은? 고아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첫 번째로 꼽으라면 김매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하기 겨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세 번째인데 토피 찍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진흙하고 볏짚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물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찍어내는 거예요. 담 쌀 때 필요한. 애들이에요? 네, 저희 뭐 요만한 애부터 시작해서 그건 다 할 수 있거든요.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땅굴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이유가 흙 찾아내려고? 네, 진흙이라는 게 이렇게 땅 파면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진흙이 이런 층이 있습니다. 그 진흙 층에 들어가서 파는데 키가 작고 더 왜소하면 왜소할수록 더 파기 쉽습니다. 그래서 꺾갱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한 명이 들어가서 호미 같은 걸 들고 들어가서 그 층에서 막 긁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밀어내면 다른 친구가 가운데서 그걸 또 이렇게 연결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 좁을 거 아닙니까? 네, 좁기 때문에 조금은 애들이 들어가요. 그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많이 죽은 친구들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친구가 거기 땅에 무너져서 저희가 팠는데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고 사람이 그 팔다리가 부러진 게 참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네. 안 봐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너무 봤어요. 최악의 상황을 다 보셨네요. 그게 지금까지 너무 힘들겠어요.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 역시 내가 저 글 안에 안 들어가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안 죽어서 감사하다. 그냥 그거였습니다. 진짜 이해를 사실은 못 하겠는데 저는 형석 씨께 궁금한 게 이게 당국이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북한 당국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당국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네. 일본에서 카미가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폭탄을 싣고 이제 태평양에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북한판 카미가제가 뭐냐면요. 아동이에요. 아동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구호가 있냐면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총과 폭탄이 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게 애들이 공사판에 나가서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응급처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길거리에 그 풀밭에 가서 5가지 종류의 다른 풀을 뜯어와라 이래요. 그럼 5가지 종류의 풀을 뜯어와서 그거를 돌로 으깨요. 그리고 피나는 곳에 그걸 이렇게 발라요. 그걸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가 또 멈춰요.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 북한 아동 인권 실태가 정말 화가 납니다. 뭐 화가 난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탈북 미녀들이 어릴 때 직접 겪은 충격적인 증언들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나는 12살 때 꽃제비 예술단에 끌려갔다. 아니 북한 뭐 예술단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꽃제비 예술단이라뇨? 정사람 씨. 예. 북한에 12살 때 9.27 상무 같은 게 있어서 갔는데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와서 네. 애들을 다 봐요.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한 명 한 명 지정을 해요. 그래서 나보고 자기가 모성 영웅이래요. 모성 영웅이라서 자기 집에 가면 뭐 자기가 엄마가 돼줄 테니까 뭐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집에서 너 같은 입양하는 거구나. 네, 입양을 해서 너 같은 애들이 뭐 되게 많으니까 군대도 보내주고 뭐 악기도 가르쳐주고 뭐를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천사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 여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서 한 여러 명을 데리고 그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이 개인 집인데 약간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집이. 애들 많으니까 집이 그렇게 생겼나 보다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원래 자물쇠라는 건 밖에서 잠그잖아요. 대문 안에서 잠그는 거예요. 뭐야. 아니,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장구 같은 북을 주면서 이렇게 장단 같은 걸 배워주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래요. 보니까 좀 어린 애들은 이런 연습을 시켜서 군인들이라던가 이런 단체 같은데 위문 공연을 가요.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한 3개월 동안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막 앉아 하루에 2시간 자고 북, 만담, 노래, 뭐 춤 다 시키거든요. 못하면은 북채로 그냥 그 여자가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 모두 때리게 만들어요. 서로. 그래서 거기서 만약 봐주거나 좀 때리기 싫어하면은 너도 동료한테 너도 하기 싫어서 얘랑 같은 편이야 이러고 걔까지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에서 그 엄마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를 염소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묶어서 하루 종일 다람에 놓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다람에 놓으면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다 부어요. 예. 여기서부터 까맣게 됐는데 잘못했다고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엄마만 집에 들어오면 입만 쳐다봐요. 뭐라고 말할까 하고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계속 도망갈까 봐 안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보초를 세워요. 애들이 못 도망가게. 뭐 물을 길러 가거나 밖에 나갈 때는 3인 1조라든가 2인 1조로 보내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해서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공연단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갈기하듯이 해서 그런 그래서 공연단을 그 여자는 만드는구나.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나라에 보여주고 비춰지는 거는 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 상이니까 나라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오성.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라는 기록 영화도 찍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요 계속 제 아이의 얼굴이 똑같이 말씀하는데 떠올라가지고 충격과 분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 씨가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저는 거의 1년을 있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가면 제가 사랑이면 사랑이로 안 불러요. 이름을 바꿔줘요.
총폭탄, 자폭 정신 뭐 이런 그 구호를 이름으로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커서 이렇게 장군님한테 충성을 해야 하니까 이름 자체도 이런 평범한 이름이면 안 된다 이러고 밥은 줘요? 밥은 주는데 군용식기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다 5분의 1 정도 그걸 하루에 2끼를 나물이 거의 한 70% 섞어서 그 나물도 토끼풀 같은 거를 뜯어오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뜯어오면 그걸 섞어서 먹고 토끼풀을요? 네, 토끼풀을 먹고 거기서도 저 한 4명인가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1년 있는 동안 평생 울 걸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탈출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 길러 가면 3일 1조로 가는데 그 물 깃는 사이에 저 어두웠으니까 잠깐 엉거주춤하다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5km를 진짜 마라톤을 하듯이 뛰었거든요. 기가 막혀요. 근데 후에 무서웠던 게 그 여자가 애들을 풀어서 저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그 집 애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장마당이랑 골목에 다니는 거예요. 저를 잡으러. 잡히면 너무 무서워. 잡히면 다시 데리고 가서 죽을 때까지 때려요. 잡혀온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분하죠 이게. 이게 국가가 이런 모성 영웅 엄마들이 결국에는 국가가 인정한 납치범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 맞아. 국가가 인정해서 납치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납치한 이후에는 이 애들을 양성을 시켜서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돌격대나 당이 군대나 당이 장군님께서 어려워하시는 이런 데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 당이라는 데서 모르고 있을까 봐. 모르고 있진 않죠.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때려 죽인 애 중에 부모가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 와서 그걸 내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그냥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밝혀지면 네, 그런 거 묻어버려야 돼요. 되니까. 위력 씨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뭘 하고 계세요? 지금은 학생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4학년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멋지다. 앞으로 경찰이 되실 네,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또 그 이후의 삶도 좀 기고하거든요. 북한 그런 법에 대해서 부당하게 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면을 느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경찰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그 술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파출소에 안전하게. 그게 이게 진짜 민주주의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닐까. 북한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래가지고 나도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경찰이 아닌 다시 대한민국에 좀 멋진 그런. 어떡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는 못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중국에 갔고 아버지는 아예 못 보고. 엄마는 연결도 안 돼요? 지금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다행이다. 엄마를 만났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와보니까 어머니가 10년 전에 미리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10년 전에. 하늘 아래 세상에 어머니가 멀쩡히 있는데 엄마는 또 아들을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수소문하고. 3년 만에 만났었죠. 네. 얼마나. 위력 씨. 제가 제일 처음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너무 작더라고요. 그게 8살 때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컸었거든요. 저를 한 품에 안아줬었는데 국정원에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 왜소하신 거예요. 저보다 너무 작으신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작아지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봤었을 때. 그리고 너무 서먹서먹한 감정도 들었었고. 어색하고. 네. 엄마 생각하면 제일 눈물 나는 게 뭐예요? 제가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그리며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살려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낳았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송치가루를 먹고 그리고 보이부 사람들한테 맞고 선생님들한테 맞고 이럴 때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게 되면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목에서 잘 안 나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쑥스러웠고 하여튼 엄마한테 진심 담아서 한마디 했어요. 응? 어머니,
이렇게 인사 또 드리네요. 솔직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고 어머니를 많이 욕했고 그런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지금은 많이 행복하고 어머니 그런데요, 제가 7년 전에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너무 작은 어머니를 보면서 그 원망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주름과 그리고 자식 때문에 밥 한술 못 들고 13년 동안 그리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꼭 경찰이 되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